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을 잠시 지켜본 뒤에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9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0.09% 하락, 2포인트 정도 하락, 소폭 하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290선 위에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변동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2294포인트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280포인트대입니다. 결국에는 짧은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만 사네요. 809억 원 정도 기관이 사는데 금융투자 투시는 634억 원, 301억 원 각각 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지금 207억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847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도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70포인트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고요. 일단 770선 지루한 공방이긴 한데 터치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면 장 초반에 773, 장중에 766까지 빠졌다가 지금 770포인트 다시 탈원하면서 우상향 살짝 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급 주체를 봐야 될 텐데요. 수급 주체는 주체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각각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사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이 오늘 꽤 큽니다. 1492억 원 정도 사주고 있네요. 기관은 828억 원 파는데 전주체가 팔고요. 연기금 7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637억 원 매도 잡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16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단 4원 정도 하락하면서 1110원대 중반까지 환율은 또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참 재미없다라고 표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보면서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재미를 떠나서 졸렸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가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휴가 분위기가 거의 완전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 관련된, 팡이죠. 이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매물까지 확대되면서 어제부터 국내 시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인터넷, SNS, 컨텐츠, 미디어 업종 이런 쪽으로 기관 중심의 매물이 또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같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9월달에 신설되는 MSCI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관련돼서 일단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롭게 된 다음에 그때 어떤 매수를 좀 다시 적용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는 만큼 일단 단기간에 끝날 상황은 아닌 상황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일 발표될 애플의 실적과 그리고 그 다음날 테슬라죠.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이 7월 말이고 내일이 8월 1일 월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통 월말과 월초에 이어지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경제지표와 함께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일 그 미국의 FOMC 회의라든가 또 미국과 중국 쪽에 이어지는 ISM 그리고 PMI 관련된 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 지표와 같이 영향력이 큰 지표들이 많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물가 수준과 관련된 부분 쪽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래서 또 9월 달에 바로 또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부들 좀 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도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분위기에 시장 흐름들이 가닥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또 신흥국 관련된 쪽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개선 요인이 아니라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대외 이슈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가장 또 핵심적인 또 근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국내 경제 지표는 여전히 또 부진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고 있고요. 오늘 발표됐던 7월 BSI,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 75를 기록하면서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좀 기록을 했던 상황들이고, 그만큼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무역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었을 때 해당되는 600개 기업들은 모두 다 위축세를 느끼고 있다는 쪽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7월 소비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102를 기록했는데 작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매수나 어떤 기업들에 대한 체감 지수 모두 다 어떤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국면들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부진함이 시장에서도 반영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은 일단 빠른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욕구보다는 여전히 점진적인 변화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추되 아직까지는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더 높다는 관점들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오후장에서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주입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5G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당장의 2, 4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들이 어떤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어떤 중국 업체와의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일단 공격적으로 영업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성비를 내세우긴 하지만은 여전히 통신 관련된 쪽은 국가 보안이라든가 또 어떤 개인 보안 여러 가지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리 가성비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내 업체 쪽 중심으로 보안을 챙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부각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국내 업체들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더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상용화가 끝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미국과 중국, 일본 이쪽도 투자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수주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자율차나 스마트시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식으로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어떤 교체 수요 그리고 어떤 유지 비용도 발생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한 번 수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실적 기회 요인들도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많은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명성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빠르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5종목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규 종목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좀 힘들어서 대부분 이제 기존 추천주를 AS 하면서 차분히 한 종목씩 좀 바꿔가는 그런 제가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림입니다. 하림은 이제 국내 1위 육회 가공 업체고요. 하림 닭고기, 또 하림 사료 등 이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종란의 이제 생산부터 부화 사료 생산 사육 등 가공 유통까지 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업체죠. 또 이번에 그 2018 러시아 월드컵과 또 이번 삼복도인데 거의 매출이 약 5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3분기 매출이 아직 이제 결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매출이 잡히면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림이 바닥권에서 항상 이렇게 3,000원대에서 바닥을 잘 잡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추천해서 한 15% 정도 상승하다가 이게 밀렸는데
다시 바닥을 이제 원바닥, 투바닥 잡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와 또 이번에 삼복도에 엄청 덥죠. 지금 저도 이제 방송 오는데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수요가 꽤나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요가 좀 잡히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목표가 4,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약 2,9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이제 매출 영업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차분하게 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KTNG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장이 안 좋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그래서 KTNG를 4주 연속 추천했는데 계속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KTNG는 이제 한국전매공사로 설립 이후에 1989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 및 중동, 러시아 6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및 전자담배 호조에 따른 계속 매출과 영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그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한번 95,000원대 바닥을 잡고 상승시마다 12만원을 계속 갔습니다. 또 이번에 지난번에 한 14만원 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차트상 보시면 여기서 돌파하면 12만원까지는 아직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원대 드렸기 때문에 현재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너무 주식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제 KTNG 이런 종목 사셔서 한 달 정도 들어오시면 충분히 이제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가 오늘 좀 강하게 한번 튀었는데요. 저 부산에서 이제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또 외국 갔다가 좀 발생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갑자기 한 10% 정도 아침에 급등을 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이제 구제역 관련주 또 소독 방역 관련주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동물들에 있어서 병이 생기면 또 이제 전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그런 이제 병이 이제 전국적으로 도질 때 그런 이제 많은 혜택을 받는 이제 방역 관련주, 소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상 이 종목이 이 바닥에서 계속 거래량이 오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그 전형적인 세력의 매직 패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좀 갔어야 되는데 시장이 흐르면서 한 달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제가 2주 연속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정도 10% 정도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제가 좀 주식하면서 팁을 드리자면요.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고 단지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인데 이 종목도 현재 바닥을 잘 잡고 상승, 그러니까 지난번에 4,000원대 있던 주식이 3,600원 내렸는데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일단 거래량이 들어왔고 음봉이 들어왔지만 다시 이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면 다시 이제 한 4,400원, 5,0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 이제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코롱 티슈입니다. 코롱 티슈는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라든가 이제 그런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요.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렀다가 이제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코롱 티슈지는 유일하게 이제 대기업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고 이번에 그 신약 개발을 했는데 그 인보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임상 3상에 임박하는데 상당히 그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인보사의 이딴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따른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 그 중국 쪽에 2,500억 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보율이 7,560%라 돈에 관한 한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이 바닥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 15%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바닥에 늘렸죠. 이번에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실내화재이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바닥을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17년 노하우상 많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또 맞을 때도 많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도 많이 갔고 셀트리온도 많이 갔는데 대기업 주식 중에서 제약바이오, 조기세포 중에서 안 간 주식은 현재 코롱티슈니 유일하게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처음 나올 때가 75,000원이었고 3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는데요. 다시 이 종목이 이제 인보사를 띄워서 향후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 이를 때면 충분히
정고점 75,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시간만 해서 한 달, 두세 달 투자했는데 따블라면 그건 이제 성공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물론 이제 셀트리온도 좋고, 뭐 삼성바이오도 좋고, 다른 종목도 좋지만, 그런 종목들은 벌써 이제 뭐 10배, 5배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하시려면, 코리온 TC준이 인보사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좋고, 반응도 좋고, 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이제 허가가 나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밀렸지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재매수 구간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충분히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7만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제가 지금 4주째 계속 들고 나온 종목인데, 들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추천할 때마다 5%, 10%는 계속 제가 이제 수익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남전자는 이제 1973년에 설립됐고요. 오디오 전문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45년 동안 이제 오디오 설계 및 제조 노하우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 하만전자를 인수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하면 당연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때부터 계속 이 종목이 다른 종목 다 빠졌는데 빠지지 않았다 했는데 한 달 내내 보시면 빠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이제 단타 종목을 드렸는데 거의 5%, 10%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주봉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팁인데요. 이 노란 선이 21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남전자는 노란 선 21선 왔을 때 1,000원짜리가 5,500원, 무려 5배 올랐죠. 이 종목도 보면 2,500원짜리 노란 선 위에 올랐을 때 바로 5,500원 더블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아남전자를 보시면 노란 선 위에 정확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이제 추가할 게 뭐냐면 앞에서는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데요. 만약 거래량만 폭발해진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5,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7, 8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뭐 단타를 하셔도 좋고 뭐 단기로 좀 들고 가셔도 좋고, 만약 거래량이 폭발하면 충분히 5,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 5,000원, 손절가 약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할인부터 아남전자까지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 바로 연결해서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먼저 코스피 5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송원산업기업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중국산 화학 방지제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다시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최근에 또 시장의 메이저 수급으로부터 관심을 가장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의 가격 또한 굉장히 지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지금 2분기의 실적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3, 4분기에는 2분기를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 기업을 좀 가지고 왔고요. 현재 26,7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26,3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이 29,000원을 조금 넘는 3만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밀렸을 경우에는 24,000원은 제가 이제 손절선을 드리겠는데요. 24,000원은 왜 드렸냐? 바로 이제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24,000원 이하로 현재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갖고 온 기업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이제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 그죠?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 SDI 어제 이제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229,000원인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제가 더 이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대형 전지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그 가격 또한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 SDI는 지금 2분기도 최대 실적을 냈지만 3, 4분기에는 2분기를 뛰어넘는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이제 30만 원대 이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 보유를 하셨다가 밀렸을 경우에는 22만 원이죠. 전 저점대가 이제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또 21만 원까지도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 22만 원이 이탈됐을 때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S-오일이라는 기업을 가져갔는데요. S-오일 이제 많이들 아시죠? 굿오일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오일이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설비 보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2분기에 기조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것처럼 지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RUD ODC라 그래서 단산유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이제 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부터 S-오일이 그 해당 기업에 굉장히 좋은 그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올 초에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시운전을 마쳤고요. 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3, 4분기에는 2분기를 뛰어넘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11만 7,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아무래도 13만 원대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밀렸을 경우에는 11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프라 관련 제도를 이제 미국 트럼프가 이제 주도한다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발 사드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이제 사드 완화 여파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매출처가 다시 확보가 됐고 또 중국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 또한 두산 인프라코의 2분기 그리고 3, 4분기의 실적을 기대하는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1,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00원에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100원대에서 10,000원대 또 10,000원대에서 100,000원대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지지 혹은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10,000원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고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고점인 1차적으로는 12,0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차적으로는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유를 하고 계시다 밀렸을 경우에는 이제 9,000원대가 최근 이제 저점 가격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9,0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좀 현금화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수화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화학 최근 들어서 이제 LG화학이 후실적을 내면서 대체적으로 화학주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기간도 길었고 가격 조정 또한 굉장히 강했던 상황인데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또 이수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이 이수 앱지스라고 이제 바이오 그 분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이수화학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계명 활성제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관점에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진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2분기는 기조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3, 4분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명 활성제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수화학의 본업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지금 11,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또 만약에 매수하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잡아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 10,000원대를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5종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부터 이수화학까지 5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셨고요. 최명성 소장의 종목들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그 정부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좀 많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거의 관련주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국내 1위 임플란트 그 제조 및
판매 회사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시중에서 많이 유명세가 있는데요. 현재 그 국내 및 본사 전국 47개 지사 및 해외 21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 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따른 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임플란트 약 70%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그 내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전에 약 75,000원대에서 있었던 종목이 5만원대, 약 40% 정도 내렸는데요. 5만원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5개월 정도 빠지지 않고요. 다시 모든 선, 이제 60, 120, 21선 모든 선을 모아놓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만 좀 나오고 거래이 나오면 이제 간다는 신호가 되겠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이 종목은 거의 뭐 5만원을 거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대 와서 매수가 들으면 거의 75,000원, 약 40%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요. 그 가격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해외 수출도 많고 뭐 품질도 좋고 국내 1위고요. 또 이제 국가에서 지원 정책이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고요. 과감히 매수하시고 목표가 7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차 6만원, 2차 7만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 사셔서 한두 달 정도 두고 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LCD 및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LCD 반도체 제조업체에 최첨단 고기능 장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약 770%라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지수 종목이 많이 밀릴 때 이 종목은 특이하게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약 3,500원대 있던 주식이 5,000원까지 약 30% 정도 상승할 종목입니다. 단 이 정도 밀렸는데요. 이 앞에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6,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 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목이 전에 좀 많이 간 종목도 있고 이제 바닥에서 좀 시작하는 종목도 있는데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바닥에서 좀 시작하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의료기 제조 및 이제 최진단 의료기를 생산, 사업하고 또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면역 정량 측정기를 판매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번에 그 일주일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의료기 허가를 1년에서 3개월로 줄인다 이제 그런 발표가 있는 후에 그날 거의 한 15% 정도 상승했죠. 아주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스펙에서 시작한 종목인데 뭐랄까 이제 물량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매집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휴마시스는 많은 양봉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양봉이 나오는데 또 매집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봉보다는 양봉이 거의 80%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 종목이 갑자기 상승했다 좀 내렸는데요. 지금 바닥을 한 5, 6번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자리를 현재 단봉으로 잘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봉이 치고 나오면서 가면 이제 진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 보시면 주봉도 바닥을 잘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발표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은 계속 들고 가시고 단기간에 지금 한 3개월을 거쳐서 계속 누가 매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금 지루하지만 좀 힘드셔도 한두 달 정도 좀 마음 편히 좀 들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고 좀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건설 중에서는 가장 회사가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는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건설 사업 또 호텔 콘도 사업 등 다방면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특히 토지를 바로 매입해서 분양 사업 및 동시에 이제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고수익력 아파트를 수입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뛰어나고 또 이번에
반포에 있는 또 재건축 단지를 한 3천억에 또 수주한 바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추천한다면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북 관련주 할 때 이 종목만 못 갔는데요. 오늘 좀 대북주에 조금 이제 그 안 좋은 뉴스가 나타나서 좀 누르고 있는데 아직 이 종목이 이제 확실히 77,900원, 그러니까 78,000원대에서 나와서 이 종목만 지금 대북주에서는 남북 경제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이제 대북주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바닥을 한 56,000원대 찍고 다시 상승하면 충분히 7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지난번 대북주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못 받은 이 주식만 있으니까 이 종목 좀 단기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우량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주식이니까요. 쭉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요.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및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여 년의 사업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로봇 회사들이 솔직히 그 적자라든가, 적자가 좀, 매출이라든가 적자가 조금 너무 이제 낮은 회사가 많은데, 유일하게 RS 오토메이션은 이 종목은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또 로봇 모션 제어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많은 매진 물량이 들어오고요.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양봉의 그 면적이 좀 크다 할까요? 장대 양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충분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지난번에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봇주가 좀 몇 종목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로봇 관련해 이제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1차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드리고요. 바닥을 보시면 항상 이 바닥 14,000원, 15,000원대 항상 바닥을 짚고 상승 시마다 2만원에서 약 3만원까지 상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만원 드리고요. 손절가 약 1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스템 임플란트부터 RS 오토메이션까지 목표가들 그리고 매수 가격들, 가격 정보까지 상세히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의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팀장님? 네, 일단 그럼 코스닥 5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갖고 왔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양봉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재료라기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좀 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3, 4분기, 2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3, 4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셀트리온 삼형제와 그리고 이제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냈었는데요. 신라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내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자리를 만약에 코오롱 티슈진의 이 인보사의 그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좀 그 자리를 코오롱 티슈진이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36,2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44,000원에서 이제 55,000원 이렇게 정해드리긴 하겠지만 가격보다는 기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4분기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선을 제가 32,000원을 드렸는데 이 32,000원은 6월 1일이죠.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6월 1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시가가 32,000원인데 이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금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손절선은 32,000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실리콘하우스를 갖고 왔는데요. 실리콘하우스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CD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 또한 굉장히 큰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또 OLED 사업 부분을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리콘업스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에 실적이 저조했지만 그래도 2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3, 4분기에는 이 OLED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47,3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보다는 46,000원대, 46,700원 이하로 내려오시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전 고점 매물대가 있는 55,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 매수를 하셨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42,000원대를 손절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MW를 갖고 왔는데요. KMW는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5G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통신사 5G 안테나랑 이제 필터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 5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실제로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이제 5G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이제 지배적 관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5G 관련 부품주는 이제 한 포트의 한쪽에는 좀 채워놔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추천한 가격대가 약 24,000원에서 25,000원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28,5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3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밀렸을 경우에는 2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추세 이탈이다라고 보고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가온미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온미디어는 이제 미디어 엔터주라고 아실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셋톱박스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셋톱박스의 그 수요가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1분기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막상 이제 잠정 실적이랑 이제 예상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시장 기대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면서 다시금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셋톱박스의 수요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제 LG U+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유아 어린이들용 이제 그 셋톱 채널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32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600원 이탈 시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RFHIC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5G 관련 기업을 이제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통신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또 RFH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방송 및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5G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 그렇죠? 3분기나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5G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3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23,000원 이탈 시에 그때는 대규모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어서 23,000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5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총 10종목 다 합쳐서 20종목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 이야기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결과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했었는데 네. 결과 어땠나요? 결과 아주 좋았죠. 네. 제가 갈 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날도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상당히 우량주도 좋고, 거래량 증가하고 추세선 좋고 또 실적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추천했는데, 다음날 6% 정도, 6% 한 7%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62,500원까지 약 11% 상승했는데, 지금 오늘 좀 대북 좀 리스크 있어서 뉴스 나와서 밀리는데요. 다시 한 55,000원대 오면은 이 종목이 좀 북한 리스크만 좀 이렇게 없어지면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내드렸으니까, 이 종목 단기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6%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11% 수익은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도 좀 지켜보시면서 55,000원 좀 바닥 지지하고 돌릴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트레이딩도 괜찮은 종목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을 또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네 번째 드리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매주 나와서 종목을 매주 바꿔가면서 하면은 물론 신선도는 있지만 또 시청자들은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암전자는 제가 지금 네 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종목을 사고 팔고 세 번 지금 수익이 나왔는데 오늘도 보면 상당히 이제 차트라든가 거래량 증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뭐 안암전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 그 하만 전자회사의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과 실적이 늘어나는데 차트 보시면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전 종목이 90%와 다 20, 30% 손실이 났죠. 다 이렇게 꺾였죠. 전 종목들이. 그런데 이 종목은 거의 유일하게 두 달 연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3,000원에서 3,500원, 약 15%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은 모든 선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보시면요. 양봉이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거래량이 늘죠. 근데 아까 제가 팁을 좀 잠시 드렸는데, 이 안암전자가, 이게 21선이거든요. 노란색 21선을 위에 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 1,000원짜리가 5,500원 바로 한 달 만에 5배가 수익이 나왔고요. 또 이 노란선 위에 올라왔을 때 바로 뭐 한 달 만에 약 15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노란선 위에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래량인데요. MACD는 아주 좋고, MACD도 좋고요. 아주 좋은데, 거래량만 터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과감하게, 뭐 이제 3번을 마쳤으니까 한 번 더 마치겠죠. 그래서 뭐 종가에 매수하시면, 제가 이제 5일 뒤에 나오지만 그 안까지는 뭐 충분히 한 10에서 15% 이상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암전자 단기 접근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지난주 단기 접근 어땠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네, 이제 기가레인도 제가 오늘 좀 강조드렸던 5G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기가레인은 매수가 대비 현재 이제 3%의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가 이제 3,500원으로 좀 높게 잡았는데요. 만약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100원, 3,300원, 3,500원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그래도 이제 아마 거래량만 이제 조금 더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좋은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 접근은 어떤 종목을 할지 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가레인이 5G 관련 부품주라서 이제 그 같은 업종, 같은 이제 분야의 기업을 추천드리긴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KMW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MW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통신사 5G 안테나나 이제 필터 관련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주도주가 이제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MW 그리고 이제 기가레인 5G 관련한 종목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RF, HRC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KMW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000원 이하 지금 가격대에도 저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다라고 한다면 29,000원에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가격대인 32,000원대까지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받으면 25,000원대가 이탈됐을 때 그때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에 대해서 단기 접근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부터, 솔브레인부터 가도록 하죠. 0965번님께서 솔브레인 64,0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전망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 이 종목이 이제 현재 시황에 맞는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요.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와 또 2차 전지 전액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2차 전지 요즘 화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들어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사업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도표 잠깐 보시면 매출액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보시면 코스닥 치고는 한 7천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해년마다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또 유보율이 7,750%인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죠. 그래서 이 종목 매수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참 잘하셨고요. 현재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제가 한 7만원, 7만원에서 7만 2천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를 좀 대략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 정도는 계속 보는데 근데 이 종목 보시면 항상 5만 8천원, 7천원대 자리를 잡고 항상 보통 7만 2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만원 드리고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 종목 향후 전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시면 되고요. 또 만에 하나 이제 전 전문가니까 손절가는 드려야 되는데 손절가는 5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5만 5천 원까지는 좀 들고 가보시라 솔브레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24번님께서 HLB 7만 5,300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95% 거의 뭐 전체를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건데 김태성 팀장님 아직 매수가 이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갖고 계신 기업이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조금 꺼려하는 우하방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HLB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현재 자리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HLB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곤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LB 또한 실적이 그렇게 이제 그다지 좋지 않고 또 이제 상승 모멘텀 또한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시점에서 현재 투자자분이 갖고 계시는 7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가격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또 절반은 내일 혹은 이제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정리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제 기타 전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절반 혹은 30%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한번 더 보셔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현금화를 하시면서 다른 기업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5333번님께서 HB 테크놀로지 2,710원에 비중은 10%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LCD 및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이제 제품 생산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또 삼성 코닉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실력으로 잡으셨는지 뭐 듣고 어디서 정보 듣고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종목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매출액이 3년 전에 비해 1,400억이 2,800억 더블이 늘었고요. 3년 전에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지금 480억입니다. 그래서 한 5배가 늘었는데 팁을 그냥 간단히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HB 테크놀로지는 기관 쪽에서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사두고 있죠. 금융투자 투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은 저라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 10%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20% 더 추가 매수해서 30% 매수하시고요. 일봉상 보시면 바닥을 잘 다졌고 주봉상 보셔도 바닥을 잘 다졌고요. 월봉상 보셔도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회사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퍼펙트한 종목을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10% 매수하셨는데 한 30%까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뭐 잘하면 4,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2,200원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59번님께서 RFHIC 25,4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RFHIC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의 매수가가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비중이 20%로 좀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에 추가적으로 10% 정도 저는 추가 비중을 확대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12월 혹은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중장기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2,000원 이상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모멘텀과 실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보는데 SK하이닉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죠. 워낙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최병성 소장님, SK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매수하기 괜찮습니까? 가격대가? 글쎄 좀 애매한 이제 가격대인데요. 예, 또 중간이라 뭐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키포인트는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그것을 잘 보셔야겠죠. 근데 이게 그 외국인 매수 보시면 외국인은 한 2주 정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좀 매도가 나왔고 토신은행, 기타 법인에서 좀 들어오는데 현재 이 종목을 보시면 근데 주식은 좀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거든요. 이제 뭐 재무제표 시황도 보고 그때그때 뉴스도 봐야 되지만 또 그때그때 차트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뭐랄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 앞에 장대 양봉이 많이 나왔죠. 양봉이 나온다는 건 누가 매수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많이 상승했죠.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상승했죠.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앞에서 양봉 나왔지만 요 3일 걸쳐서 계속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좀 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거래소에서 우량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몇 종목, 현대차 몇 종목 안 되는데요. 상승 추세로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 약 9만원에서 92,000원 보이니까요. 어차피 또 우량주 하신 분은 계속 우량주만 하시니까 매수하셔서 약 9만원에서 92,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3시 26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스토코리아의 김태성 팀장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빨간불 켰습니다. 2296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0.13% 소폭이지만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2286포인트 저점 찍고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정오경에 잠깐 조정이 나오는가 했는데 이후에 조금씩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1033억 원 삽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금융투자가 780억 원, 투신은 319억 원이나 사줍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205억 원 거래소 쪽에서 연기금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개인 304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965억 원, 외국인도 비교적 많은 물량을 장 후반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150원 오늘도 하락하면서 46,000원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어느새 27만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5% 강세입니다. 포스코도 1%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도 올라가고, 현대차 빠지네요. 예, 13만원이 지금 살짝 이탈이 됐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개소세 인하부터 해서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워낙에 실적 자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0.4% 빠집니다.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에 지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74포인트대까지 상승폭 더 키웠습니다. 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0.6%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66부터 774까지 정오 이후에 저점 찍고 우상향 하는데 특히나 2시 이후부터 지수가 우상향을 좀 가파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392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 물량이 좀 줄었네요. 584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줄었고요. 기관도 790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조금 전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6억 원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바이로메드가 지금 3.64% 상승하는데 바이로메드 시총 6위 종목이죠.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캠텍 2.94% 하락하고요. 펄어비스도 1.36%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의 낙폭이 오늘 큰데 그래도 오늘 저가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왔고요. HLB가 7%가 넘게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나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가 넘는 급등 나오고요. 신라젠도 오늘 올라가고 CJENM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약보합입니다. 자,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 소장님, 오늘 시장은 장 후반에 그래도 힘이 괜찮았네요. 다행히. 네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자세히 시장을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하루 매수 매도가 1,000억 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래량이 없고. 재미없는 시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1,400억을 매도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폭락장입니다. 폭락장. 근데 오히려 코스닥은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바닥을 다졌고 개인이 좀 힘 있는 시장이 들어왔고요. 차트 좀 잠깐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래소도 보시면은 이제 투 바닥을 찍었죠. 거래소 차트인데 양봉을 보면서 투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다졌고요. 코스닥도 제가 주봉상 바닥을 찍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부터 5일 전부터 여기 바닥을 찍었고 오늘 상승 추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종합지수 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바닥 찍었고요. 다졌고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많게는 한 30에서 40% 빠졌는데 종목도 이제 반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빠르면 1, 2주에서 한두 달만 참으시면 거의 정상화되니까 오늘은 단기, 중기적으로 너무너무 좋게 봅니다. 시장. 네. 그러면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오늘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루머도 많이 돌았고요. 그렇죠. 예. 이거 오늘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심리상 네. 다시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게 낫나요?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웬만한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종목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종목은 40% 50% 빠졌는데 예. 개인이 그 신용물량이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용물량이 털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예. 그렇게 4개월 동안 제약바이오가 빠졌기 때문에 얘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그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고가가 됐든 저가가 됐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신용물량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은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장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체결지수 봤고요. 이제 나온 지수를 봐야 되겠죠. 오늘 정리해야 할 텐데 코스피가 0.1% 그래도 상승했네요. 다행히 2296.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0.66% 올라갔고요. 774.85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50전 내려가면서 1118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예상보다 좀 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대 지수가 그래도 소폭이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장의 몇몇 종목 관련돼서 제약보 역정 등이 다시 한번 상승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오늘 명문제약 등 다시 한번 메르스 이슈 속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핫5 좀 올라왔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자,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오늘 실적이 지난 7월 6일 잠정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오늘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알파홀딩스입니다. 즉 중국의 BID와 좀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데 예상보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유리 이제는 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나가겠습니다. 즉 상장 폐지를 다 선언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앞서서 강조드렸던 메르스 즉 명문제약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고,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며칠 전부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광국공사에 앞으로는 참여하지 마라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을 반영하는지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46,250원, 그러니까 0.5% 약세를 보이고 최근 들어 주가의 약세에 맞물려서 예상보다 주가가 여전히 과연 5만원, 6만원, 7만원을 얼마 넘을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큰 고민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아신 것처럼 지난 7월 6일에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오늘 나온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 어떻게 보면 2018년도 1분기까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예상보다 약세가 기록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어떻게 보면 14조 8,700억이 나왔는데 증권사에서는 14조가 아니라 15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바라본 추정치보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증권사에서 바라볼 때는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의 종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눈이 띄는 것도 페이스북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 전에 급락이 있었고요. 또한 3개월 전부터 어저께까지 보면 약 20%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요. 페이스북이 2017년도 대비로 2018년도 매출이 약 40%나 급증했습니다만 페이스북이 주가 하락을 왜 했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추정치보다 소폭이나 떨어졌다. 그런 충격 때문에 페이스북이 주가 하락이 있었다는 걸 보면 삼성전자 2분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14조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추정치보다 떨어졌다. 그런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핑계가 더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알파홀딩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알파홀딩스 오늘은 7% 상승, 그러니까 12,200원대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알파홀딩스가 공시가 나왔죠. 세계 1위의 전기차 회사 관련돼서 BYD, 한국 발음으로 보면 BID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BID에 어떻게 보면 그 방열 그리스 공급을 개시했다 이런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밖에 상승 못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많은 한국에 있는 참여자들이 BID라는 종목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몇몇 종목들이 미국에 있는 애플에 납품했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했던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한국의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폭스바겐 그룹에 뭘 납품했다 그러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홀딩스가 좋은 이슈가 예상보다 7%밖에 상승 못했다는 걸 보면 많은 참여자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세계 전기차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BID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좀 핑계를 좀 잠깐 대면서 알파홀딩스의 기술력이 일단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유리인데요. 저는 한국유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인 줄 알았더니 대주주가 프랑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유리가 어저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안 하고 이제 상장 폐지할 예정입니다. 즉 재무적으로 부정적으로 힘들어서 상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시장에 들어와 보니 뭐 별 실익도 없어서 나는 이제 상장 폐지하겠다. 다만 시장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유리가 사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21.21%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것은 지금부터는 한국유리 그리고 한국유리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모습 갔는데요. 이 종목은 사시면 안 됩니다. 사셔도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는데 얼마나 실익이 없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국유리부터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한국유리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종목이 2018년도 5월 달에 급등의 모습이 있었고요. 최고들 급등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유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한국유리 보통 주죠. 오늘 53,900원입니다만,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54,300원에 올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사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봤자 53,900원이기 때문에 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는 거 보면, 지난 7월 달에 그러니까 3만원대 사했던 분들은 이때 들고만 계셔도 결국 한국유리가 약 어떻게 보면 54,000원까지 54,000원에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익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때 2018년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냥 사했던 분들은 얼떨결에 채권처럼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한국유리와 한국유리 우선주는 결국 주식매수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95%까지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매수 청구권이 실패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로 보면 한국유리를 4만원대 때로 3만원대 사했던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 채권처럼 54,300원에 한국유리를 한국유리 회사에 사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명문제약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명문제약 하면 우리가 어떤 이슈가 좀 생각나죠? 2015년입니다. 그때 메르스 관련돼서 상당히 좀 슬픔이 있었던 그 가운데 종목 중에 하나가 명문제약입니다. 자, 오늘 5,450원에 좀 마감되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명문제약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가요, 2017년 1월 달부터 메르스 이렇게 감압 이렇게 병실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학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깐 오셨던 분이 그 1차 그렇게 검진해 보니까 메르스 의심 환자라고 확정이 돼 있고, 일단 1차입니다. 1차는 음성이 되는데, 아까 기사를 보니까 오늘 오후 3시부터 2차 조사를 하게 되고, 오늘 늦은 저녁에 과연 그분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일단 뭐 판정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명문제약이 오늘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분이 음성으로 2차에서도 판정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지면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명문제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분차트의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10시 전에 급등의 모습 보이겠고 그 이후에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진원생명과학도 예상보다 급등 속에서 급락을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 그 메르스 의심 환자가 2차에서도 역시 음성 판정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프닝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주가의 장 초반의 급등 그리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과 맞물리겠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인데요. 자, 효성그룹에서 분사돼서 한때는 주가 급등했던 종목인데 어저께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요. 앞으로 그러니까 2020년 1월까지 그 광급공사에 입찰을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정확하게 플레임으로 보면 광급공사 입찰 참여 관련돼 가지고 좀 소위 공정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성중공업은 앞으로 약 18개월 동안 광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성중공업이 매출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그리고 주가 8% 급락은 예상보다 상당히 주가가 지금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시장 관련돼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알파홀딩스인데요. 자, 세계차 중국 기업입니다만 세계 전기차 관련돼서 상당히 1위 기업인 BYD에 어떻게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알파홀딩스의 종목 그리고 BYD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판단을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장 후반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BOJ 정책 금리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그 금리를 동결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을 또 했다가 또 장중에 막판에는 그러한 또 하락분을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러한 그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BOJ가 오늘 정책금리 방향을 이제 양적 완화해서 테이퍼링을 하는 구도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동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약간 좀 장중에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7월 31일 날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 그리고 좀 과대 납폭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분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 중인 예정이고요. 8월 2일에는 영란은행 금리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재 FOMC 회의의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9월에 있을 금리 영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8월 2일 영란은행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도는 2,000계약 정도 매도지만 6월부터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순증을 하면서 9월 달까지 만기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선물 경우에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가 생길 것 같고 또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8월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여기서도 이제 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게 낫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지금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일단 SK 하이닉스양 낸드 컨트롤러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SD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흑자 전환 그리고 맥취를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D램 말고도 낸드 쪽에도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이게 상한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